이 흔히 말하는 이 모텔 벽지라고 하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벽에다가 꽃무늬 일단 박아놓고 보는 거,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테리어를 이 작품에다가 우겨 넣은 그런 기분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천박사 테마연구소 설경의 비밀부터 후기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분기는 240만이라고 했는데 오늘 100만 관객수를 돌파를 했죠.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2023년 CJ 배급 작품 중에서 처음으로 100만 돌파를 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원작이 있는 작품인데 원작이랑은 제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지금 영화 제목은 천박사 테마연구소 설경의 비밀인데 원작의 제목은 빙의입니다. 네이버 웹툰이고요. 시즌 3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천박사 테마연구소가 아마도 손익분기점을 넘긴다면은 시즌2, 시즌3까지도 영상화가 될 만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성식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요. 원래는 기생충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헤어질 결심에 조감독을 쭉 해오다가 요 천박사 테마연구소를 통해서 장편 데뷔를 했죠. 기생충에서 인연이 된 까메오 배우가 출연을 해주는데 이정은 배우와 박명은 배우가 부부로 나와가지고 초반에 이 가짜 테마를 일삼고 다닐 때 의뢰인으로 출연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스포가 아닌 게 예고편에서 이거를 다 까버렸어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악수라고 봅니다. 예고편에서는 공개를 하지 않았어야 될 그 인물들이 아닌가. 왜냐면은 이분들 이외에도 카메오들이 등장을 해주시는데 알려지지 않은 카메오가 나올 때마다 되게 반갑기도 하고 저 사람이 여기도 나와라는 그 놀라움이 있었는데 사실 이 이정은 배우랑 박명훈 배우 같은 경우에 기생충 컨셉으로 카메오로 나온다. 이거는 어느 정도 임팩트가 있는 카메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굳이 예고편에 까버려가지고 실제 영화를 볼 때 그 놀라움은 왜 반감을 시켜버린 것인가 약간은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파임님이 기생충 패러디 부분만 볼만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정확히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야기를 이따가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오에 대한 정보는 최대한 없이 극장을 찾으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밋밋한 이 영화 전개에 한두 번이라도 하는 그 포인트가 생기기 때문에 이 카메오마저 알고 가버리면은 정말 밋밋하게 그냥 끝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카메오를 모르고 가는 게 그나마 티켓 값이 조금이라도 덜 아까운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주연 배우로는 강동원 배우가 주인공인 천박사 역할을 해주고요. 전우치에서 보여준 모습을 이 천박사에서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검은 사제들에서 보여준 모습을 이 천박사에서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우치에서의 모습도 아니고 검은 사제들에서의 모습도 아니고 그냥 천박사스럽게 천박사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전우치에 견줄만한 작품은 아니고요. 검은 사제들의 견줄 작품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그 어느 것도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천박사만 기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이동희 배우가 요 감초 캐릭터를 해주는데 이 천박사랑 좀 티키타카를 하면서 말장난 개그 같은 것들을 툭툭 던져주는데 타율이 나쁘진 않습니다. 박장대소를 할 만큼의 센스 있는 말장난이라기보다는 피식 정도? 요 정도의 미소 정도는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동희 배우는 다른 작품에서 요런 감초 역할들을 많이 해온 배우기 때문에 그런 똑같은 결의 연기를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빌런으로 나오는 허준호 배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카리스마도 있고 연기력도 충분하시고 좋은 작품에도 많이 나온 분이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인데 작품이 밋밋해 버리니까 좋은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 안에서 빛을 많이 못 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천박사에 나오는 빌런 캐릭터가 좋게 말하면은 1차원적이고요. 나쁘게 말하면은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그런 인물이라서 제가 왜 대단하고 왜 그렇게 사악하고 그런 것들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정말 밋밋한 악역이다 보니까 배우마저 그 캐릭터를 살리지 못하고 캐릭터와 함께 그 침몰해버리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손 배우 정말 좋은 배우죠. 정말 좋은 배우인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손 배우가 최근에 출연했던 작품들은 제 취향과는 거리가 좀 있는 작품 들이었어요. 저 배우의 작품 선택 안목은 내 취향과는 맞지 않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배우들이 누구나 한 분쯤은 계실 겁니다. 저한테 있어서 이 이손 배우가 이 천박사라는 작품을 통해서 그런 배우 중에 한 명으로 완성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북두르고 있는 요 김종수 배우가 나오는데 제2의 이경영 배우로 불리고 있죠. 영화가 나왔다 하면은 출연을 많이 해주고 있는 배우인데 감히 이야기하건대 이경영 배우의 상위 호환 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양한 작품에 나오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마다 연기 스타일이라든지 캐릭터들이 다 달라요. 다양한 작품에 정말 카멜레온처럼 그 자기 색깔을 녹여내서 그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할 수 있는 연기 스펙트럼도 굉장히 넓고 연기력 또한 뒷받침이 되는 배우셔가지고 그 감초 역할이나 단역으로 나와도 좋으니까 더 많은 작품에서 좀 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배우입니다. 뭐 지금도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많은 작품에서 찾는 배우지만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많은 러브콜을 받는 배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런 김종수 배우조차도 이 천박사에서는 이거는 배우 문제라기보다는 캐릭터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메인 캐릭터는 아니고요. 비중이 있는 단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배우 중에서 제 눈에 띄었던 배우가 누구냐면은 요 주보비 배우입니다. 빌런으로 나오는 오른팔 수아 역할로 이제 나오는 배우인데요. 요 배우의 연기가 이 작품에서 굉장히 인상에 남더라고요. 강렬한 연기를 보여줘서. 이 배우가 어디 나왔었냐면은 밀수라는 영화에서 그 상어한테 다리 한쪽이 그 먹혀버리는 역할로 나오는 배우가 있습니다. 밀수에서는 억척이로 나왔고요. 반올림에 나왔어요. 옛날에 청소년 드라마 반올림에 천박사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광기 어린 광신도 그런 역할인데 흥행작에 이렇게 연달아서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다음 작품들에서 좀 많이 러브콜을 받지 않을까. 단역부터 시작해서 비중 있는 조연까지 차근차근 올라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설경이요, 그 눈 내린 경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귀신을 가두는 부적을 설경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총평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굉장히 실망스러웠고요. 기생충을 패러디했던 초반부는 괜찮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가짜 테마를 하는 그 장면이에요. 의뢰인들의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셜록 홈즈처럼 이제 삐싱 해가지고 다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좀 서비스로 입도 좀 털고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뭐 장비들도 좀 써가면서 가짜 테마 행각을 벌이는 그런 게 이제 초반 시퀀스로 나오는데 그 장면이 오히려 좀 흥미진진했어요. 캐릭터 설정이 참 흥미롭구나 라고 하면서 그 초반 시퀀스까지는 이게 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별로라고 이야기하지? 이 정도면은 명작이고 작품성이 있고 이렇게는 이야기를 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추석 명절에 괜찮은 오락영화 정도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의문이 초반부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퇴마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퇴마를 해야 되는 그 빌런이 전혀 좀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완전 절대 악으로 표현을 하든가 뭔가 사연이 있어가지고 애잔한 빌런으로 표현을 해주던가 여러가지 그 빌런을 묘사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걔 수아들은 뭘 믿고 쟤를 숭배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빌런에 대한 매력을 전혀 1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맞서 싸우는 주인공 일행들의 이야기가 덩달아서 전혀 뭐 매력적으로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여지냐면은 이거는 퇴마물이 아니라 판타지물이에요. 마법 쓰고 막 그러는 거예요. 모바일 게임 광고처럼 악령이 나오고 퇴마를 할 때 막 효과 같은 것들이 연출이 좋아서 매력적으로 구현해놓은 판타지물이구나 라면서 관객들이 이입을 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CG의 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얼마나 사실적이고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CG 디자인의 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작품의 결이랑 이 CG가 구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퇴마 이펙트의 결이랑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 어떤 게 생각나냐 하면은 여러분 이거 아세요? 꽃무늬 인테리어? 꽃무늬 가전 하면은 옛날에 이런 거 되게 유행했잖아요. 이 김치 냉장고나 그냥 냉장고에 꽃무늬 이런 거 막 들어가 있잖아요. 못 그린 그림이 아니잖아요. 예쁜 꽃을 그려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가전에다가 이런 식으로 박아 놓으니까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촌스럽게 보여지죠. 이 벽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흔히 말하는 이 모텔 벽지라고 하죠. 이 벽에다가 꽃무늬 일단 박아놓고 보는 거, 이런 게 전혀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이 그림만 똑 떼서 보면 예쁘지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테리어를 이 작품에다가 우겨넣은 그런 기분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느꼈던 점이 뭐냐면은 이걸 대체 누구랑 보라고 만든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추석 극장가를 노리는 작품들은 가족 단위의 그 관람객들을 노리고 제작이 된단 말이에요. 이 영화를 과연 가족 단위로 볼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좀 들었어요. 일단 자녀들이랑 보기에는 너무 잔인해요. 갑자기 막 손가락 자르고 막 이러거든요. 목 조르는 것도 가볍게 조르는 게 아니라 돌가미 같은 걸로 현실감 있게 막 이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애들이랑 보기도 애매하고,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가기에는 너무 유치해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씁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초석 3대장 중에 유일하게 100만 돌파를 했고 2023년 CJ 배급 작품 중에 최초로 100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왜 흥행을 하고 있는가?
그냥 결과론 쪽으로 끼워 맞춰 보자면은 러닝 타임이 지금 나와 있는 작품들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그리고 스타 마케팅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이 코믹 판타지라는 장르가 좀 먹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런 거죠. 얘가 잘 싸웠다기보다는 상대작들이 너무 부진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적인 효과로 몰리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감상이고 취향인 거지 어느 누군가는 또 재밌게 보고 있으니까 뭐 관객들이 극장을 찾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